이번에는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입수. 지난해 7월 이 내용이 좀 알려서 그때 한참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원본은 아니었는데 원본이 이제 뒤늦게 입수가 돼서 어제 공개가 됐어요. 군인권센터 황교안 대표 연루 정황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국방위 증인 출석 앞두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의장이었다. 황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이동 경로 등 구체적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틀 전 쿠데타 D-Day로 잡아. 뭐 이런 주장들이 어제 나왔어요. 그러자 한국당 황 대표 관여 보고받은 바 없다. 이거 가짜다. 또 이렇게 어제 반박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황교안 계엄 문건 관여 정황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쿠데타 날짜 탄핵 이틀 전 명시했다. 군 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원본에 대한 내용 폭로했습니다. 작년에 공개됐을 때 그때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찾아냈다, 발견됐다 그러면서 공개한 거예요. 뭐 아까 전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시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한국당 재조사 촉구에 한국당 가짜 뉴스 이렇게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증인이 공개할 때나 다른 분들이 공개할 때 다 군사기밀이었어요. 군사기밀보호법에 다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런 쿠데타 계획은요. 그거는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체적 규명을 하기 위한 우리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 심도 있게 따져야 됩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죠? 항상 이런 민감한 이게 폭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로가 나오면 꼭 그래요. 이 폭로 내용 봐봐라. 이거 큰일 났다. 문제다라는 지적과 이거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왜 공개됐어? 이거 누가 공개한 거야? 이렇게 갑니다. 늘 항상 보면은요. 그리고요. 여야의 입장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항상. 최영선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이제 갑자기 내용 나온 건데.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고 예.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수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예. 문제는 상당히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저렇게 중도한 내용의 문건이 있었다면 예. 그동안 국정농단 수사라든지 예. 적폐 수사를 그렇게 낱낱이 할 때 예. 그것을 못 밝혀낸 그럼 검찰은 무엇이며 현 정부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현 정부가 그동안 2년 동안 그렇게 낱낱이 수사를 하고 예. 어느 장군이 돌아가실 정도까지 그렇게 심하게 수사를 했는데도 예. 못 밝혀낸 문건이 예. 왜 이제서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저 폭로를 한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예. 과거에 그 박찬주 대장 군 공감병 갑질 문제를 이슈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크게 불거뜨렸는데 예. 막상 재판해 보니까 무죄로 결론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구경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예. 서울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한다고. 예. 지금 저 군인권센터의 소장이라는 분이 임태훈 소장이라고 그러죠. 예. 병역 거부해가지고 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군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도 반론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군 경험이 없다고 군 문제를 지적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예. 저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런 예. 문건을 입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저 중요한 문건을 예. 군대에 한번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 많은 군 전문가들도 입수 못한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이런 데 대한 의문은 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 폭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예. 문건에 대한 예. 좀 신빙성 분석은 예. 좀 차근차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정현 교수님께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밝혀졌던 것과 다른 이제 새로운 사실이 예, 이제 새로운 사실이 몇 가지 추가가 드러난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이동 경로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고 예. 구테타 날짜도 이제 3월 8일로 특정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이제 공개됐던 문서에 없었던 내용인 예. 거죠. 그리고 NSC에 이제 3번 정도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참석했을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정부에서 수사를 했고 다 끝났기 때문에 예. 덮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예. 또 구체적인 사실이 예.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군 인권센터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역량으로 이 문서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 예. 제보를 받았다고 이제 명확히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당장 어떤 또 제1야당 대표가 예. 연루됐을 수도 있는 그런 예.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찰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서가 사실인지 예.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 내용 어제 이제 국회에서 처음에 나오고 공개가 되고 회견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논란을 더하기보다는 예. 문건의 질의 여부부터 국회에서 먼저 이렇게 밝히는 게 지금은 이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보는 예, 단계가 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